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 도전 17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알부틴 로션제의 개별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사항이다. 아마 기능성 화장품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알부틴 로션제라고 했고요. 링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성분은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부틴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성분을 말하겠네요. 보기를 볼게요. 기능성 화장품 약 1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분산시킨 다음에 10ml로 하고 필요하면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따로 땡땡 표준품 약 10mg을 정밀하게 달아 이동상을 넣어 녹여 100ml로 한 액 1ml를 정확하게 취한 후 이동상을 넣어 정확하게 1000ml로 한 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검액 및 표준액 각 20마이크로리터씩을 가지고 다음 조작 조건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검액의 땡땡피크는 표준액의 땡땡피크보다 크지 않다. 1ppm. 지금 알부틴 로션제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시험할 때의 성분 분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선 이 시험 방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알부틴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성분을 고르는 것이 정답이긴 하겠죠. 그 알부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은 히드로퀴논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기는 한데요. 이 히드로퀴논은 기미치료 성분이고 의약품에 해당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첨가는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여기에 질소수소를 주입하고 이 안에 그 호일이 있어요. 관이 있고 여기를 빠져나오면서 그 액체 성분의 그 검액을 채출해서 이 그래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표준액과 검액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더 있는지 이 차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안에 이동상을 1000ml를 넣고 검액, 넣어야 주는 검액을 20마이크로그램, 20마이크로리터, 이것은 이제 히드로퀴논을 넣는 거겠죠? 검액을 피크점을 확인해서 제대로 맞는지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겨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부틴과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성분을 고르는 것이 답이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안전용기 포장이 필요한 제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 지금 보기를 보니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지문들이죠. 1번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아세톤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이거 맞고요. 2번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 10% 이상 함유하는 제품이다. 이것도 맞죠. 3번 운동 점도가 11cm 스톡스. 이거 21cm 스톡스죠. 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 제품. 요거 틀렸네요. 4번 개별 포장당 메틸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이다. 이것도 맞고요. 5번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포장이나 용기. 이것이 안전포장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3번 운동 점도가 21cm톡스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합할 수 없는 원료는 배합할 수 있는 원료가 있고 배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죠. 1번 라놀린, 2번 파라핀, 3번 카나우바 왁스, 4번 올리브 오일, 5번 소합 향나무 발삼 오일. 이 문제는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와 사용상에 제한이 없는 원료를 분류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답은 수압 향나무 발삼 오일이에요.
이게 좀 생소하기는 하죠. 얘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로서 0.6%로 함량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함량 제한을 합니다. 이 원료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라놀린이나 파라핀, 카나우바 왁스,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은 소량 배합해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문제.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맞춤형 화장품에는 생략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가이죠. 네,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이 바코드는 생략이 가능하죠. 또 수입했을 경우에 그 수입한 나라 명칭이라든지 제조회사명, 그 다음에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맞네요. 네, 2번 한번 볼까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 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이건 항상 해야죠. 표기해야죠. 3번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그 성분명과 함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기해야 합니다. 4번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 함량, 뭐 줄기세포라든지 어떠한 특이한 성분 등이 있다 하면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포장지에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 5번 화장품의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바코드 생략해도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의 광고의 표현 중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걸 물어보네요. 1번 메디슨, 2번 드럭, 3번 코스메슈티컬, 4번 거침 방지, 5번 피로 회복. 네. 보통 광고 표현을 할 때 의약품에 오인을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의사나 약사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전문의가 권유한다라는 내용들을 쓰면은 안 되죠. 우리 이 광고 표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화장품법에 제13조 1항 1호에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질병이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의학적, 효능 효과 관련으로 해서 금지된 것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한진균, 항바이러스, 근육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살과상, 화상 치료 및 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의 특정 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를 말한다거나 기저귀 발진도 안 돼요. 여드름, 기미 주근깨, 과색소 침착증, 항균 이런 내용들은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의학적 단어가 표현된 거는 금지되고요. 또 피부 관련해서는 임신선, 튼살, 피부 독소 제거, 디톡스 이런 내용도 쓰면 안 되고요. 상처로 인한 반응 제거 또는 완화, 가려움을 완화한다 이것도 안 돼요. 네, 이거 헷갈리겠네요. 네. 땡땡땡의 흔적을 없애준다. 뭐 여드름 흔적을 없애준다, 흉터를 없애준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홍종반을 개선, 제거한다. 이것도 안 되고 뾰루지를 개선한다. 피부의 상처나 질병, 손상을 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피부 노화, 셀룰라이트, 붓기, 다크서클. 그 대신 붓기 완화 같은 거는 괜찮죠. 피부 구성 물질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한다. 모발 관련 표현에서는 발모, 육모, 양모, 탈모 방지, 탈모 치료,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라는 표현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생리활성 관련해서는 혈액순환이 된다거나 호르몬, 분비 촉진, 내분비 작용, 유익
세균의 균형 보호,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땀 발생을 억제한다, 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촉진한다, 세포 활력 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 DNA 활성화라는 내용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신체 개선 표현으로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 피하 지방 분해, 체형 변화, 몸매 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얼굴 윤곽 개선, V라인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고요. 원료 관련해서는 원료 관련 설명 시에 의약품 우려 표현일 경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논문에서 이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정보 같은 거를 논문에서 인용했다라고 하면서 표현해도 안 된다는 거죠. 차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메디슨, 드럭, 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이 우려되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스메슈티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예요. 얘네들은 그 피부과에서 보통 얘기하는 닥터 브랜드 화장품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의 궁금증은 좀 해결이 되었죠? 네, 좀 더 금지된 표현을 살펴보면 기능성 관련 표현으로서 미백, 화이트닝, 주름, 자외선 이런 관련 표현 이게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런 개선이 됐다, 뭐 UV 차단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심사 보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안 되고요. 원료에 관련돼서는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뭐뭐뭐 아데노신이라든지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이런 거 함유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 보고하지 아니하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고하고서는 괜찮죠. 그리고 기능성 효능 효과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말하는 경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뭐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뭐 땡땡 원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천연 유기농 제품에서도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관련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이나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해서 뭐 어떤 아토피협회 인증 화장품이다, 어느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이다, 어떤 의사가 개발했다, 어떤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이다, 이런 것들 혹하겠죠? 네, 요건 금지되었습니다, 표현이. 그리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들, 예를 들어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없다, 무스테로이드, 무벤조피렌 뭐 이런 표현은 안 되고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든지 먹을 수 있다라든지 지방 볼륨 생성이라든지 보톡스, 레이저 카복시 시술 관련해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체내 노폐물 제거한다, 필러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은 안 된답니다. 네, 금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광고 표기에서 줄기세포도 있어요. 줄기세포. 이게 특정인의 인체 세포 조직 배양의 액이다. 뭐 어떤 훌륭한 사람의 뭐 이런 표현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스템셀이다, 몇백억 세포이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다 이런 내용도 안 된다고 하네요. 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도 안 된대요. 뭐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표현, 뭐 질보습이라든지 쾌감을 증대시킨다라든지 성윤활 작용이 있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게시한다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나 광고도 안 되고요. 그 밖에 기타 표현으로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나 인증을 받았다, 이런 제품이다라는 것들은 안 되고요.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다음 표시 광고의 표현 중에서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거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살펴봤었죠? 메디슨 안 됐고, 드럭 안 됐고요. 코스메슈티컬 안 됐고요. 피로회복 안 됐죠. 그래서 거친 방지 4번이 정답입니다.
의약품으로 오인되면 안 되겠죠? 네, 다음 문제. 화장품의 성분 중에서 피부를 조이는 느낌을 주는 기능을 하는 거, 이건 무엇일까요? 1번 보존제, 2번 보습제, 3번 수렴제, 4번 점도 조절제, 5번 분산제입니다. 여기서 조이는 피부가 딱 리프팅 되고 피부 모공이 딱 수축되는 느낌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수렴제를 말합니다. 3번이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보면 보존제는 미생물이 막 수분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을 그런 번식을 방지하는 데 쓰이는 것이 보존제죠. 그리고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수분을 항상성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점도 조절제는 화장품 끈적끈적한 점도를 더 끈적거리게 한다거나 좀 묽게 한다거나 하는 점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점도 조절제라고 하고요. 분산제는 알료가 있죠. 알료, 보통 그 마스카라라든지 섀도우 같은 데서 쓰이는 건데요. 알료를 분산시킬 때 분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같은 제품들을 분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위해성 문제가 있대요. 이런 화장품의 회수 기간은 문제가 있으니까 회수를 해야겠죠. 보기. 맞춤형 화장품 조세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이게 위해성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조세관리사를 두지 않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회수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이것은 위의 등급에서 가나 다등급 중에 다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을 회수할 때는 30일 안에 회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다등급의 화장품 회수기간 30일이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회수 대상인 화장품을 알게 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회수 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회수 계획서를 내야 되죠. 이게 왜 회수를 해야 되는지, 이 계획서를 먼저 보고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최대한 빨리 회수 계획서를 보고 올려야 되겠죠. 이것은 최대한 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 어떤 건지, 제조를 어떻게 했는지, 수입했으면 수입 기록서와 그리고 판매처, 얼만큼 판매했는지, 또 판매 날짜, 그리고 회수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이라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용상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죠. 요거 한번 더 공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사용상 주의사항과 대상에 대해서, 대상 제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은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 물질을 함유했을 경우에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라 라는 것을 주의사항에 넣어야 돼요. 네, 요거 아까 문제에 있었죠. 또 벤잘 코늄 클로라이드, 벤잘 코늄 브로마이드 및 벤잘 코늄 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도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이라고 써 있어요. 네, 요것도 아까 문제에 보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5번에 보면 실버 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이것도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 있었던 살리실릭 애시드 있었죠? 요거는 3세 이하니까 아니고요. 또 스테아린산도 있었죠? 스테아린산은 사용 시 흡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첫 장에서 보면은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벤잘 코늄 클로라이드, 벤잘 코늄 브로마이드, 벤잘 코늄 사카리네이트, 실버 나이트레이트, 이것이 표시 분구가 같습니다.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카민, 알부틴도 있고 카민도 우리 보기에 있었죠. 알부틴은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 보고가 얘가 있었기 때문에 표시 문구 우리가 문제에 의도하는 바와 다르고요. 카민 함유 제품도 카민도 있었죠. 얘는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 문제와 좀 다르고요. 네. 다른 것들은 다 우리 문제와 해당이 없는 거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것은 요거 만 3세 이상 이하의 13번에 만 3세 이상 어린이 기저귀가 닿는 부위엔 사용하지 말 것에 들어가는 성분은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 하는 영유아 제품류 및 기초 화장용 제품류 중에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하나인데 얘네들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이었던 것이 과산화수소 맞았죠? 그다음에 실버 나이트레이트 있었죠? 벤젤코늄 클로라이드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연결된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분과 원료에 쓰여지는 배합되는 원료와 또 사용할 때 광고,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아직도 문제를 풀려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차근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까지 문제는 산꼭대기에서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에 불과하는 분량밖에는 안 되지만 언젠가는 이 지식들이 광범위하게 바다와 만나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네, 저 또한 꾸준히 항상성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ve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